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하는 시간이죠. 뉴스토마토 한도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어제 내가 댓글 하나 읽었어요. 노 변호사님, 게스트 옷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언제 옷 가지고 뭐라 그랬지? 근데 보니까 한도인 기자 팬인가 봐. 네. 예, 특히 민감하게 한도인 기자에 대해 내가 뭐 무슨 말만 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님이나 이모님이나 고모님 아니에요?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기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제가 구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보고 당신이나 좀 똑바로 입으세요. 왜 이렇게 있어 옷까지 뭐라 그러세요?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송영길, 박주민 누가 살렸나? 결국 컷오프 이틀 만에 철회되면서 100%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이 이원욱 의원인데 좀 이번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요, 비대위가.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100% 국민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고 결선 투표도 이제 실시가 됩니다. 결선 투표도 하는군요. 네, TV 네. 토론은 1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을 해서 적정한 수의 후보를 경선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송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 내지는 뭐 개파 갈등 발언에 대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후보군을 넓히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네. 뭐 사실 컷오프를 취소하면서 혼선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네. 개파 갈등만 이제 여과 없이 노출이 되면서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윤호중 비대위의 전략의 부재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경솔했던 것 같고 정말 미숙한 처리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네. 정말로 뭐 전략 공천을 하거나 뭘 하려면 좀 더 당 내에서 이렇게 공감대나 설득이 좀 있어야 됐을 것 같고 네. 특히 후보군으로 탁 누군가하고 얘기가 정확히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간보기도 아니고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눈치 보다가 나 안 합니다 고소하고 또 박영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론되는 사람들마다마다 사실은 전부 다 안 한다 그러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뻔할 뻔치 아니겠어요? 예. 근데 괜히 서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뭐라 하는구나 이런 느낌만 딱 주는 거예요. 예.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안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좀 독주를 하고 있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림이어서 네.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략 공천에 마땅한 인물도 찾지 못한 다른 거죠. 상태에서 네.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만 하면서 결국엔 이대로 가면 송영길 대표가 되겠죠. 이제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송영길 반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춰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경화 장관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이러는데 사실 강경화 장관도 지금 전 장관도 제대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뭐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온다거나 박영선 전 장관이 나온다거나 이랬으면 단독 추대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나오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뭐야 나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나보고 나와서 경선하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도 드는 네. 거고 참 모양새가 빠져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이걸 보고 개딸들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요즘은 개딸이라고 안 하고 잼딸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요? 본인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양아들이에요 요즘 말하는? 아니, 저도 잘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검수완분, 검수완박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결국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열리지도 못했고요. 박강원 의원 법사위원장인데 어디 사라졌다는 얘기도 들렸고 박병석 국회의장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똑같이 됐어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신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양양자에 이어서 박병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다 맞췄다니까. 근데 어쨌든 박병석 국회의장 결국에는 해외 안 나간다 그러면서 중재안 내놓으면서 또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민영배 의원 탈당을 통해서 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있었는데 오후 5시까지 뭐 이렇게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가 네. 결국에는 어제 가동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네. 결국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젯밤 늦게까지 물밑조촉을 이어가면서 협상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절충안 핵심 자체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6대 범죄 중에 일부만 박탈하는 선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될지 이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은 이미 확고한 상황이고 그렇죠. 임시국회 안에서 처리한다는데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를 이제 박병석 의장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네. 이거 자체는 일단은 멈춘 상황이고요. 4월 내 처리 일정은 다소 연기가 되더라도 일단은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7대 국회 때도 사실은 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망한 사태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거 중재안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독주하듯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건데 사실 저는 박병석 의장이나 의장실에서 얘기하는 건 매우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 절대 거부권 행사 안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5월 3일 전까지 이게 다 모두 다 정리가 돼야 되고 오늘 본회의가 열려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중재안 낼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2주 간다고요. 그러면 5월 넘어서 결국 뭐가 하나 나오겠죠. 근데 그 안이 마음에 든다는 것도 없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윤 당선인 이후에 법이 올라가서 결국 다 망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의원총회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주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그게 사실은 맞는 거. 여기서 또 물러서면은 진짜 이것도 네.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웃기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네. 말했다는 거죠. 내용을 조정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거부권 행사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는 게 보장되지 않는 한 예. 시기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저는 딱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될지.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유퀴즈. 우리 또 어제도 내가 계속해서 지금 이분을 좀 뭐라 하고 있는데 유재석 유퀴즈 TVN. TVN은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때 사실은 많이 핍박받은 그런 채널로 알려져 있죠. CJENM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아주 그냥 새로운 정부의 그냥 딱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출연으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게 결국엔 정치권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작년 4월과 그 이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이발사, 구두수선사 등의 프로그램 출연을 문의한 바 있는데 제작진 측에서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는 요지로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오, 네. 근데 뭐 CJ ENM 측은 이 부분 관련해서 문 대통령 쪽에서 유퀴즈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또 바뀌었죠, 말이. 예, 탁 비서관은 이제 출연 여부와 별개로 CJ 거짓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문자와 전화 통화 내역도 있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0월 정도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출연을 검토를 했었는데 제작진의 이제 거절로 출연이 무산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리실에서는 프로그램 성격상 정치인 출연은 곤란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지금 그런데 이제 기준이 바뀐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 출신인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 이력이 거론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강호성 대표이사 잘 알죠.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검사 출신이시고. 자, 그런데 이분이 법무실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표이사 됐어요. 그런데 CJENM이고 뭐 TVN이고 확실히 이 언론이나 이 방송 채널이 어떤 정부하고 이렇게 유착되고 이런 모습 되게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유재석 씨는 지금 이것 때문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왜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뭐 그런 적이 없다. 대통령이 출연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뭐 그냥 구두로 누구 만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증거가 남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나 보죠? 네. 일단 뭐 사실 제작진 측에서도 뭐 이렇게 이쪽은 거절하고 이쪽은 받아주고 이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의혹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 외압이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모르겠고 네.
문 대통령이 출연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 청와대 관계자가 접촉을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대응한 그거가 저는 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CJ 거짓말 심각하다. 이거 네. 저는 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요즘 CJ TVN 분위기 안 좋아요. 왜냐하면 PD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줄줄이 딴 데 간다는 뭐 거죠. JTBC로 이직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랑은 지금 상관없다고는 얘기하는데 무관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그래요? 있습니다. 우리 한동인 기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러네. 네, 어쨌든 간에 이 김부겸 총리도 거절당하고 소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될 뻔했는데 또 다르군요. 누가 이렇게 요청하냐에 따라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한동인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댓글들 난리 났는데 좀 기다리시고요. 이따가 황운하 의원 모시고 얘기하면 그때 한번 제가 댓글 쫙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